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명제는 상황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명제는 상황의 논리적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논리학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이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45쪽 4.04 명제부터입니다. 4.04 명제에서는 그것이 묘사하는 상황에서 구별될 수 있는 바로 그만큼이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양자는 동일한 논리적, 수학적 다수성을 소유해야 한다. 동력학적 모형들에 관한 헤르츠의 역학 이론을 참조하라. 우선 헤르츠의 역학 이론부터 한번 대충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헤르츠의 역학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어떤 역량, 이런 물리적 개념들은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간, 공간, 질량만을 가지고서 역학적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아래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헤르츠가 쓴 역학의 원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각주를 달았는데요. 하나의 물질적 체계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다른 하나의 체계에 대한 동역학적 모형이다. 1. 첫 번째 체계의 좌표수가 두 번째 체계의 좌표수와 같다. 2. 그 두 체계의 좌표들을 적당히 배열하면 동일한 조건 등식이 존재한다. 3. 이러한 좌표 배열에 의해서 어떤 치환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그 두 체계에서 일치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하나의 좌표와 다른 하나의 좌표는 모두 다수여야 됩니다. 여러 개여야 돼요. 양쪽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둘은 각각 대칭된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즉 A가 영향을 미쳐서 B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전제하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다수적인 것과 그것들이 서로 대칭된다고 하는 전제를 가져야 되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좌표라고 하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내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와 우리가 그것을 묘사하는 상황은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제가 다수라면 이 상황도 다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서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요. 4.041 이 수학적 다수성 자체는 물론 다시 모사될 수 없다. 모사할 때 우리들은 그 다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4.0411 예컨대 만일 우리가 x.fx에 의해 표현되는 것을 fx 앞에 어떤 지표를 가령 genfx처럼 붙임으로써 표현하려 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일반화되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g라는 지표에 의해서 가령 fxg처럼 지적하려 한다면 그것도 역시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일반성 표시의 범위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독립변수 자리에 어떤 표시를 가령 g, f, gg처럼 도입함으로써 그 일을 실효하려 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변항들의 동일성을 확립할 수 없을 것이다 등등. 이 모든 지칭 방식들은 필연적인 수학적 다수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 4.0412 동일한 이유로 우리들이 공간적 관계들을 보는 것은 공간 안경에 의해서라고 하는 관념주의적 설명은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설명은 이 관계들의 다수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명확하게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신하지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몇 가지 방식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요, 비트겐슈타인은요, 이 수학적 다수성 자체는 설명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수학적 다수성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게요, 비트겐슈타인은 공간 안경인데요. 제 생각과 제 추측으로서는 칸트의 공간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칸트의 공간은 제 유튜브에서 안경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간이라는 파란색 안경과 시간이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안경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은 결코 벗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많은 정보들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적 수론은요, 명제를 쪼개서요, 그것을 기호화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걸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명제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체계화해서 상징 언어인 기호로 분명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저 논리적 다수성만큼은, 인식의 어떤 가능성만큼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주어진 것 속에서 놓여진 관계만을 설명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논리학에선 다 fx 쓰면서 for all, for some, exist 혹은 포함 관계라든지 또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양화사를 가지고서 표시를 하고 이 논리적 수로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할 때, 즉 어떤 것을 의미를 상정해 두고 fx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general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의미의 대상들을 갖는, 의미의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저 변양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과연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참과 거짓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없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혹은 관념적인 그런 설명은 논리적인 변항들과 그림들을 그리는 것에, 명제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르츠의 역학 이론이라든지 공간 안경, 그리고 관념주의적인 것으로선 설명을 할 수 없다 등의 용어를 가지고서요, 4.0411의 명제를 한번 나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더 좋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겸허히 잘 받아들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정말 책이 두껍지 않고 많은 양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가지고요, 보통 책을 읽는 것보다도 몇 배의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책보다도 철학책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논리철학 논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비록 여러분들을 잘 해소시켜 줄 만큼 확실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아 굉장히 미안하면서도요, 이렇게 어려운 책 함께 읽느라고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